중부선 문경에서 상주 김천 간 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해 오는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청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마령제 터널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터널 완공 시 청도 풍각에서 대구 현풍까지 이동거리가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미래 대구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교육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와 경기, 대전과 제주 등에서 교육 관계자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주 선덕여고 창업 동아리가 전자책 제작 기업을 설립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중부선 문경에서 상주 김천 간 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수서 문경 간 중부내륙 철도와 김천 거제 간 남부내륙 철도가 연결돼 교통혁신은 물론 경제적 파급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8일 중부선 문경에서 김천 간 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수서부터 문경, 김천부터 거제까지만 이어지던 철도 사이에 문경, 상주, 김천을 연결해 수서부터 거제까지 길게 있는 388km 중부선이 되는 겁니다. 최고속도 260km의 KTX 이음 운행이 계획돼 있어 수서부터 점촌까지 65분, 수서부터 김천까지 9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합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권을 잇는 중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철도를 통한 유동인구하고 물류 수송이 큰 폭으로 증가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문경시는 철도 개통을 대비해서 물류 거점 단지 신설, 관광시설 확충, 기업 및 대학 유치 등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부선 문경 김천 구간은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검토 노선으로 반영됐지만 2차 계획에서는 누락됐고 3차 계획에는 포함됐지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다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후 3년 6개월 만에 경제성 부족이라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경북도는 문경에서 김천 간 철도 연결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기 개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설계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넣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런 예산 넣는데 예결위원장뿐만 아니라 관계된 분들 모두 만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 상주, 김천 연결철도는 설계 기간 3년, 공사 기간 5년을 거쳐 2030년 시민들 앞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 청도 주민의 수건 사업인 마령제 터널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이번 공사는 청도 풍강면에서 창녕 성산면을 잇는 도로 2.9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561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2016년 8월 국토부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후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지난해 말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기존 고갯길이 터널로 개선되면 청도 풍각에서 대구 현풍까지 40분 정도 걸리던 이동거리가 20분대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미래 대구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교육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대구를 비롯해 경기, 대전과 제주 등에서 사전 신청한 교육 관계자와 시민 등 500여 명이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포럼은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학습자의 주도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사들의 주제 강연과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 미래 교육 포럼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교육 관계자와 일반 시민이 함께 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운영해 왔습니다. 경상북도가 29일 도청 화백당에서 경북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육성위원회 대국민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선언식은 지역에 소재한 산학연과 기관 등의 산업혁신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등 반도체 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경북도는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고 반도체 산업 육성위원회는 구미시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역량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경북도는 위원회 의견을 수정 보완한 후 내년 1월쯤 산업부에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북청년봉사단이 29일 경북도청 안민관 로비에서 소방관들에게 고마움을 담은 에너지 키트 500개를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에너지 키트는 최근에 발생한 봉화 광산 사고 고립자 구조 등 각종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소방관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리얼과 두유, 흑마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봉사단이 제작한 에너지 키트는 경북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 봉화소방서 등에 배송됐습니다. 한편 경북청년봉사단은 경북도 내 대학생과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독립유공자 주거개선 봉사와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크게 늘었습니다.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3,501명, 경북 2,671명입니다. 대구는 전날보다 2,777명 늘었고 경북은 1,474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대구 2명, 경북이 4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모두 3,462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담병상 가동률은 대구 33.5%, 경북 37.7%로 치료 중인 환자는 대구 14,000여 명, 경북 2만 1,000여 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종교시설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2부는 경북 지역 26개 기독교 개신교회가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던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9일은)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 우한시에서 나온 날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지 벌써 3년이 됐는데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특히 우리의 정신 건강도 상당히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인데요. 우울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여성은 14.1%, 남성은 8.5%로 늘었습니다. 연령대로 나눠보면 30대가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걷기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많아져서 우울감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 3년을 맞은 지금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자책을 만드는 경주 선덕여자고등학교 창업동아리가 최근 학생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전자책 제작으로 수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넘어 전자책 무료 제작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수익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선덕여자고등학교 전자책 제작 창업 동아리가 만든 고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입니다. 종이책이 그대로 스마트 기기 안에 담겼고 수업과 연관된 다양한 영상도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을 사용한 수업에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국어, 영어, 수학 등 12개 과목을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교과서가 종이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보다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함께 모아놓은 그런 디지털 교과서가 공부할 때 좀 더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직접 제작해보고 싶어서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창업 동아리를 넘어 지난 4월 전자책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학생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응형 전자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선덕여고 전자책 제작 창업 동아리는 경북 지역 초중고교 30개 학급에 무상으로 전자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책 만들기 동아리 활동이 되게 활발한 편인데 대부분 종이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종이책보다 전자책의 호주성을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동아리 학생들은 전자책 제작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매출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출연을 했는데 다 학생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흐뭇했고요.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생각입니다. 경주 선덕여고 창업 동아리가 전자책 나눔을 통해 주위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경주시가 인근 지역인 울주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 방역에 나섰습니다. 우선 29일 22시까지 지역 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가금 농가에 소독약을 긴급 배부했습니다. 또 농가 인근 하천과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차단 방역을 위해 이동 통제 초소 2곳을 운영하고 소독 차량을 상시 운행합니다. 안동시와 예천군이 경북도청 신도시 행정구역 이원하로 발생하는 이중 행정비용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주안건은 교통체계와 지역사랑 상품권의 공용 사용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두 지자체 관계자들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발굴된 안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은 29일 대성청정에너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 북부지사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 300포기를 담갔습니다. 이번에 담근 김치는 지역사회 저소득 위기가정 60여 세대에 전달됩니다. 영주 세계풍기 인삼엑스포 자원봉사단 회단식이 지난 28일 영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회단식에서 공로자 50여 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엑스포 기간 중 7일 이상 참여한 자원봉사자 72명에게 인증서를 교부했습니다. 봉사단은 엑스포 기간인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관람객 안내와 편의 제공, 체험부스 운영, 환경 정화 활동, 외국인 통역 서비스 등을 수행했습니다. 안동시가 대구광역시와 대구 8개 구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안동시와 대구시가 지난 2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양도시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과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양도시는 안동 14개 읍면과 대구 8개 구군을 1대1로 매칭해 농축산물 직거래 등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공동직장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8년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 지역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안심 보육 환경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혁신도시 어린이집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7개 이전 공공기관과 4개 입주기업이 참여해 사업비 26억 원을 부담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20억 원을, 대구시가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지난 9월 준공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달성 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지구에 2개의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했으며 올해 8월 수성 알파시티에 이어 이번에 혁신도시에 개원함으로써 총 4곳의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